형님, 전문대에서도 교양 과목 있어요? 형님이 사실 교양적인 게 부족하잖아요. 그건 부인하지 않지요? 교양 많은 동서는 그래서 손윗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전문대 출신들은 당연히 교양이 없다는 소리 같네. 그리고 대학 교양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사는 이수희 씨 이야기입니다. 친정 식구들 얼굴 못 본 지도 1년이 다 돼 갑니다. 지난 설날 이후로 엄마 생신과 추석 명절에도 못 찾아뵈었습니다. 일도 일이었지만 추석 명절 다음 날부터 몸살이나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삭신이 쑤시고 오싹오싹 춥고 열도 나던지 나도 모르게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두 동서는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도와줄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시모는 모르는 체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혼자서 일하느라 정신없는 나만 더 몰아세웠습니다. 큰 동서는 뭐 해라, 어떻게 해라 지시만 하고 손에 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작은 동서는 시모 옆에 붙어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주전부리나 입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같이 도와가면서 일을 하면 빨리 끝날 텐데 왜 안 돕냐고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모가 나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애는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몇 년간 혼자서 다 했었다. 그리고 막내는 병원 일 때문에 전날까지 피곤하게 일하고 왔는데 시댁에서라도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때는 내가 눈치꼬치가 없었을 때라 말을 꺼낸 것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음식 솜씨가 제법 좋으니 가족들을 위해 음식 좀 차리는 게 보람이 있었으면 있었지. 그리 서운할 일은 아닌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는 시모한테 대놓고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훈계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작은 동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좋은 솜씨를 가족이 아니면 언제 쓰겠어요? 그리고 형님은 뼈대가 굵어서 힘 좀 쓰잖아요. 보세요. 큰형님이나 저는 어디 막일하게 생겼어요? 그냥 곱게 살아온 티가 나잖아요. 젠장, 누구는 막 살았다는 말인가? 누구는 곱게 살아오지 않고 거칠게만 살았을까? 그 일 이후로 나는 명절 때마다 부엌대기 노릇에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누가 봐도 공평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동서 셋이 한꺼번에 덤벼들어 해치우면 일도 아닌 것을 거의 혼자서 하려니 왼종일 일만 했던 것입니다. 이건 명절이 아니라 네 명을 절단하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소의 기분일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거의 일주일 전부터 걱정이 심해져 소화도 잘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네 명에 다 살 수 있을까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그것도 동서가 둘씩이나 있으면서 이토록 고생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한 번의 반기를 들었던 이후로는 그대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더해봐야 큰 소리, 기분 나쁜 소리만 나와 결국은 남편 형제들까지 싸움에 내몰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문제이니 여자들 손에서 끝내자는 게 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도 특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나의 치부를 건드는 것이었습니다. 두 동서는 모였다 하면 한두 번씩은 내 학력을 걸고 넘어갔으니까요. 전문대 출신인 나보다 두 동서의 학벌은 쟁쟁했습니다. 막내 동서야 의사이니 그것 자체로 일단 프리패스고 큰 동서 역시 인류대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큰 동서는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런 만큼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경우에 대해선 무감각할 정도로 무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전혀 다르면 그걸 지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애시당초 그들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니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고도 없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는 체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듯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손실이 많습니다. 모든 화근은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습니다. 큰 동서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정작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일은 뭔지 잘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성찰은 한 번도 없이 그저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자랑만 할 뿐인 것입니다. 막내 동서는 그야말로 천방지축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의사면 그래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를 밥 먹듯 합니다. 어머, 형님. 명절 때마다 시댁에와 봉사하는 마음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죠? 정말 주변에 사람들만 없었다면 귀싸대기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깐족거리는 태도는 어디 가서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의대를 졸업했는지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의사 되는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되기 전에 의사부터 되었으니 교육 과정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형님, 전문대에서는 교양 과목이 있어요? 없죠. 직업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형님은 교양하고는 먼 것 같아요. 그냥 착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스타일. 그런 거죠. 동서, 듣자 하니 너무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야? 교양 있는 사람이 자기 손윗사람한테 그따위로 말을 하나? 내 보기에는 교양하고 담 쌓은 사람은 동서 같더라. 요즘은 개나 소나 교양이고 상식 따지지 까놓고 보면 그냥 무지렁이들이 많던데.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한 거예요? 의사 보고 교양이 없다고 떠들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좀 분수를 알고 말하세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한 거야? 그렇게 입방아만 찢지 말고 여기 와서 손에 물이라도 묻혀봐.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누군 구정물에 손 담그고 싶겠어? 어머님한테 아부나 떨면 모든 게 만사형통인가? 그러면 형님도 저처럼 어머님한테 비싼 선물도 좀 드리고 기분이라도 좋으시게 아양도 떠세요.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세요? 형님처럼 성격이 울퉁불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막말로 어머님도 아양 떨어주는 사람이 더 귀여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 동서나 많이 떨어줘. 선물도 더 많이 가져다 드려. 그렇게 해서 대판 싸움이 벌어져 끝내 막내 동서가 울고불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나는 시댁에서 완전히 내놓은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표독한 며느리라는 오명도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떠드는 말이 안방까지 들려 불편했던지 남편 형제가 주섬주섬 옷가지들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셋이서 술을 마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이전까지는 꾹 눌러 참고 가만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뭐가 잘못된 건지 나도 모르게 속내를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시가 가족들한테도 미안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속상하는 건 싸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동생들이 싸우면 적극 나서서 형님다운 태도로 꾸짖거나 싸움을 만류해야 할 큰동서의 뻘짓이었습니다. 속에 능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 앉았는지 음흉하게 남을 깔아 뭉갭니다. 동서, 너무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막내 동서가 나름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명절이 아니면 특별히 쉴 시간도 없다잖아.
이럴 때 시댁에 와서 잠깐이라도 푹 쉬었다 가면 오죽 고마워하겠어. 손윗사람이 돼가지고 너무 궁색하게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동서가 교양이 많은 건 아니잖아. 교양이 그냥 책 몇 권 읽는다고 박히는 게 아니야. 늘 생활에서 묻어 나와야 하는 거지. 정말 꼴값들을 떨고 있는 겁니다. 교양이 생활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교양 있는 분이 손 아랫 사람이 싸우는데 한쪽만 편들어 줘 싸움에 부채질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게 교양이란 말인가? 그나마 시모가 안 계신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는 그때 일로 집안에서는 선머슴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표독스런 며느리가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나를 따로 불러 혼냈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알고 행동해야지. 어떻게 손이 형님한테 막대 들고 비아냥거리는 거야? 또 막내가 입 바른 소리를 좀 했기로서니 그걸 꽁해가지고 같이 맞받아치면 그래서 이겨먹기라도 하면 기분이 더 좋은 거냐? 막내는 너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감히 올려볼 수 없는 거란 말이다. 우리 집으로서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며느리인 거다. 솔직히 네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네. 어머니, 제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될 수 있으면 싫은 소리를 덜 하려고 했다만 명절이든 내 생일이든 찾아와 특별한 선물 하나라도 제대로 꺼내봤냐? 꼭 뭘 받아야 맛이 아니하다. 그런 기분을 말하는 거다. 너는 준혁이가 벌어다 주고 또 너도 주식한다면서 그 돈들은 다 뭐에 쓰냐? 시엠이 선물 하나 못 사주면서 말이다. 막내는 얼마나 싹싹하냐. 막내한테 선물을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하다. 나는 늘 공평하게 대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다. 그 이후로 명절만 가까워지면 나는 명치부터 체한 것처럼 더부룩하고 때론 쿡쿡 쑤셨습니다. 며칠 전 나는 취재를 하기 위해 어느 카페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방송에서 재테크 전문가로 잘 알려진 유튜버였습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서 미팅을 허락해준 분이기에 특별 방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프로라는 그분은 얼핏 보면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색은 다소 남루한 듯하지만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하나만으로도 그는 어지간한 중소기업체보다 더 큰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같은 주식 재테크 유튜브라도 지상파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미지, 메리트가 내가 하는 채널과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뒤엉클어져 있었으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있다 보니 외관에는 신경을 끄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옷이나 화장 등 자기를 꾸미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사람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실한 자존감을 허례적인 모습으로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기다리게 했나요? 여기 커피 맛이 좋습니다. 한잔 하시고 올라가시지요. 커피를 마시고 그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직원들 몇 명이 넓은 사무실 한쪽에 생방송 공간을 별도로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진행하면서 구독자들과 직접 통화 시간도 할애돼 있었습니다. 김프로는 무슨 주장을 하든 확신을 가졌고 그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납득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런 과정을 촬영하면서 별다른 편집 없이 바로 업로드할 수 있겠구나 싶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나만의 아니란 판단이었습니다. 라이브 진행 도중에 김프로는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구독자에게 다소 격앙된 대응을 했습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논쟁의 초점이 바로 김프로의 소신과 직결된 문제여서
스탭들은 바짝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스텝에서는 아무런 저지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채널에 업로드하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이거야말로 완전 날 것인 방송이었습니다. 함부로 흉내냈다가는 실력이 한순간에 털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프로는 그 세계의 거물이었고 그만한 실력을 갖춘 능력자였던 겁니다. 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장의 동력이었구나. 사람들이 한번 구독하면 그 중독성이 생기는 거야. 나는 김프로에게서 받은 느낌을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동료에게 말해줬습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채널의 유연성을 키워가야 해. 너무 틀 속에 안주하다 보니 동력이 꺼진 상태야. 동료의 말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몇 날 며칠을 골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방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수익금은 100%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단 돈 100원 하나 소비하지 않고 직접 투자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결실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실패도 수차례 겪었으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다 보면 배운 게 많아집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 확신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남편도 자세한 사항을 모릅니다. 그냥 유튜버로 활동하는가 보다 정도지 얼마의 자금을 동원해서 무엇에 투자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크게 기대하는 심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단순히 재테크 차원의 유튜버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서, 주식 투자 잘 되고 있어? 왜 그에 대해 말이 없으니 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면 얘기조차 필요 없고. 형님, 좋은 종목 알고 있으면 정보를 줘봐요. 애아빠도 주식하고 있는데 물어보게. 혹시 알아요? 도리어 형님한테 도움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돈 몇 푼 투자하는 걸 뭐 사실 투자라고 하고 말 것도 없어. 서방님은 잘 되시나? 물론이죠. 애아빠가 전공이 경제학과잖아요. 남보다 접근하기 더 쉬웠을 테고 덕분에 저도 애아빠한테 투자 좀 했어요. 든든하게요. 결과 나올 때까지 함구하라고 했는데 가끔 궁금하긴 하네요. 시모도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너 주식한다면서 말만 하고 아직까지 아무 소리 없는 걸 보니 그냥 용돈 정도 했는가 보구나. 하긴 네가 무슨 돈이 있겠냐? 결혼 때 너희 집에서 집 구하는데 반도 못 됐어. 지금 니들이 사는 집을 어떻게 해서 구하게 된 건지는 잘 알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놈의 집 얘기는 심심하면 나옵니다. 아버지가 퇴직 후 사업 투자에 실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점에 결혼을 하게 되어 지금도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시모는 작은 평형이라도 집을 사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안 되는 집안에서 재기를 위해 모아놨던 자금을 모두 가지고도 집값의 반도 안 되었던 겁니다. 혼수 역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도 시모는 못마땅해 여기고 있었습니다. 챙겨야 할 친인척이 제법 된다며 요구하는 물품도 많았습니다. 그걸 다 들어줬다가는 결혼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동서들에 비해 시댁에서 꼼짝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또 가진 것도 없었으니 어찌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모는 집 얘기가 나오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막내 동서는 혼수품을 바리바리 실어왔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나도 고급 머플러를 받았습니다. 그 덕택으로 막내 동서가 시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회사에 다니는지 잘 모르겠다만
시간이 될 때 다른 아르바이트라도 더 뛰던가 해서 집안에 도움이 돼야지 않겠니? 언제까지 준혁이가 다 감당해야 하니? 네. 어머님,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주변의 상황을 개의치 않고 아무 때나 그런 말을 꺼내는 시모를 온전히 좋은 마음으로만 볼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건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봅니다. 나와 내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인간의 기본 도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건가 하는 자책감도 듭니다. 친정 아버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시집을 가 너무 많은 곤욕을 치룰까 걱정스럽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이 있단다. 슬프게도 그 대부분이 돈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지상 최대의 명제였고 성취감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돈이 많다고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다 해도 돈은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돈 좀 인내하는 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목돈이 생기면 뭐부터 할 것이냐면 당장 아버지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변변한 자식도 없는 마당에 치아라도 건강해서 먹는 것이나마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턱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납니다. 오랜 세월 교정이 안 되고 있어서 턱뼈가 맞지 않아 음식을 씹지를 못합니다. 자식으로서 그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놔두고 한때 해외여행이나 다녔다는 게 수치스럽기도 했습니다. 시모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큰동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생신은 집에서 하지 않고 외식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얼른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매번 집 음식만 먹는 것보다 어머님도 외식하는 게 특별할 수 있잖아요. 동서는 벌써 부엌일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 며느리라고 번번이 식탁 꾸미는 일이나 해서야 되겠어. 밖에서 먹고 오면 깨끗하잖아. 그럼요. 저는 좋아요. 막내 동서도 당연히 좋아할 테죠. 그래서 말인데 외식비를 좀 내야겠어. 20만 원씩 보내줘. 계좌 찍어줄게. 조금 있다가 막내 동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생신은 밖에서 하는 게 누구 생각이세요? 혹시 형님 생각인가요? 그걸 왜 물어? 형님이 정하신 거니까 서방님한테 그렇게 알려. 나는 하자는 대로 따를 뿐이니까. 어머, 형님은 지금 속으론 좋으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집에서 하자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려다가 그래도 형님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런 배려를 알고 계시라고 하는 소린 안 해요. 같은 말을 해도 꼭 얄밉게 합니다. 싸가지는 어디다 버렸는지 막내 동서 때문에 의사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꿔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건 기어이 막내 동서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껏 나한테 자기의 배려를 고마워하라고 떠들더니 그새를 못 참고 시모에게 엉뚱한 소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득달같이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미, 너는 내 생일이 부담스런 모양이다. 바깥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다면서? 물론 나도 좋다. 하지만 그 마음 자세가 상당히 불쾌하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외식하는 거 나도 좋아해. 언제 네가 외식 한번 데리고 나가봤냐? 그래도 막내가 가끔씩 불러 식사라도 해주고 해서 덜 서글프다.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시모한테 외식을 시켜드리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 식사하자고 해놓고 간단히 먹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모 성격에 시원찮은 음식을 시켰다가는 발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가의 외식은 형편상 할 수 없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아끼고 유튜브 방송,
수익금까지 착실히 투자하고 있었기에 값비싼 외식은 해드릴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시모와 밥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휴일이고 시모에게 살가운 며느리가 되고자 가벼운 마음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던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늙어도 먹고 싶은 건 많다만 막상 선택하려니 어렵구나. 네가 찾아봐라. 만약에 시모가 드시고 싶은 게 있다시면 비싼 거라도 샀을 겁니다. 그런데 딱히 정해놓은 게 아니라면 저는 부담 없이 바지락 칼국수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칼국수 집에 갔습니다. 그때까지 기분이 좋았던 시모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시모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나가자고 하는 것도 번거로울 것 같아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나는 밀가루 음식은 좀 지겹단다. 그래도 바지락이니 시원하게 먹자. 죄송해요. 어머님, 미리 여쭙고 모셔야 했는데 저는 그냥 부담 없이 하려고. 아니야. 됐어. 맛있는 건 막내가 잘 알더라. 걔가 수일 내로 연락이 올 거야. 그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너는 주머니 사정도 있고 하니 괜찮다. 꼭 비싼 걸 먹어야 맛이냐? 이미 물을 엎어진 것입니다. 경솔했던 나의 결정이 오히려 외식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막내로부터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외식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칼국수가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격이 없이 살았더라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잖아요. 에휴 형님도 어지간하시네요. 그 기분 좀 맞춰주시는 게 어려워요? 왜 칼국수를 함께 할 수 있는 시어민이라면 허물없는 사이일 텐데 그게 얼마나 좋아. 비싼 음식만 외식을 하면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외식 한번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형님은 너무 형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좋으시면 그렇게 쭉 나가세요. 저는 그나마 형님 걱정해준다고 드린 말이니까요. 알았어. 나도 기분 낼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계획한 목표를 위해서 매진할 뿐이지. 어머님한테는 동서가 잘해드려. 나야 뭐 노력해도 어머님 눈에는 들어갈 수 없을 테니까. 어머, 형님 또 삐친 거 맞지요? 가족 간에 뭘 그렇게 삐쳤어요? 솔직히 어머님 변덕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웃는 동서의 얼굴 표정이 어떤 건지 보지 않아도 빤히 보입니다. 추석 명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싫다면 더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혼자 애를 데리고 왔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큰 동서가 의아했습니다. 명절에 무슨 수술을 잡는데? 응급 환자라면 대형 병원으로 갔을 텐데. 막내 서방님은 뒤통수를 극적이며 난감해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수술이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요. 시모는 적극적으로 막내 동서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명절에도 수술이겠냐? 그러니 평소에는 얼마나 바쁜 건지 대충 이해가 간다. 명절 때마다 여기 찾아오는 것만도 다행인 거지. 그게 고맙고.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차츰 말 잘못 꺼냈다가는 시기하느니 매정하느니 별말이 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큰 동서는 말빨이 있어서 시모한테도 언성을 올릴 때는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내쏟기도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큰 동서는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인즉 명절에 고생하니까 위로해준다는 겁니다.
한참 동안 신호가 가더니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은 그날 근무가 없었고 개원은 연휴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막내 동서는 어딜 갔다는 건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막내 동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큰 동서는 다짜고짜 시모한테 일러붙입니다. 어머님, 보세요. 오늘 근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 혹시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건 없냐? 드라마에서 봤다. 어머니, 이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막내 며느리가 다니는 병원이에요. 그때 막내 서방님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 듣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수술은 대형 병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한 파트로 참여하는 가봅니다. 거 봐라. 드라마에서 하는 게 모두 거짓말이 아니다. 현실에 있는 걸 하는 거지. 그러나 나는 서방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 서방님의 말투를 가만히 보면 본인도 뭔가 미심쩍은 눈치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걱정하는 게 눈에 거슬려 얼른 수습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동생의 말을 들은 큰 동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 동서는 그런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서가 거짓말을 했다면 어머니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동서는 학사장교 출신 대위로 제대를 한 군인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그런 면모를 드러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보스 기질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시모가 큰 동서에게는 막 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큰 동서는 시모를 크게 꺼려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중에도 없는 듯이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시모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화살은 결국 나에게로 향합니다. 이래저래 가만히 봐도 역시 집안에서 제일 만만한 것은 나였던 겁니다.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그렇다고 군인의 아우라가 있나 정 없으면 하다못해 아부성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그마저 없는 나였습니다. 솔직히 어떤 시부모라도 나 같은 며느리는 그닥 환영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를 유일하게 좋아해 주는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내가 시크해서 멋있다고 합니다. 시크든 자크든 나는 외모도 지극히 평범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쉽게 찾아내지 못합니다. 생겨먹은 얼굴도 그렇지만 키나 덩치도 그만하는 정도입니다. 까놓고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막내 동서가 사라짐으로 해서 집안 분위기는 급속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괜히 시모만 안절부절하는 눈치였습니다. 늘 옆에 따라붙어 다니며 제잘거리는 막내 동서의 모습은 그날 이후로 다시 보기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가족들에게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식구들 한 사람 내가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시 장소도 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사전에 시모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중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동서들은 의아해했으며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외식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동서들은 한편으로 긴장을 했습니다. 아니, 칼국수나 먹이는 주제에 이런 호텔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준비하다니 이건 뭔가 있구나 싶은 거였죠. 짠순이가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사겠다니 오죽하면 남편조차 이해를 못해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호텔은 저녁 무렵이 돼가면서 번잡해졌습니다. 나는 좀 이른 시간에 도착해서 세팅은 잘 되었는지 빠지거나 부족한 게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가장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십수년을 한 이불에서 살면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들었던 겁니다.
원래 자기 확신이 분명하고 목표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그 본 모습이 어떤 건지 남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모호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외식을 내가 주최한다는 거에 대해 가족들은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전혀 하지 않던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중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겠죠. 시몬은 다소 심드렁한 기분이었으나 한편으론 뭔가 드라마틱한 느낌을 겪게 될 것만 같아 기대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주최하는 모임이 아니라서 더군다나 말들이 없습니다. 누구는 바쁜데 마지못해 참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표정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동서가 이런 곳에서 식사할 줄은 몰랐네. 기분 나빠하지 마. 평소 동서의 처지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 큰 동서는 뭔지 가소롭다는 투로 빈정상하게 합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그의 자세는 어지간해선 기가 죽는 걸 못 봤습니다. 형님, 그냥 맛있게 식사하세요. 저라고 해서 이런데 올 줄 모르겠어요. 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그랬던 거지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나는 머릿속에 여러 상황을 전개해 보면서 자연스런 연출을 기대했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자리에 돌아오는 중에 어떤 중년 두 사람이 아는 체를 했습니다. 혹시 서브온 채널 주인장 아니십니까? 이런 데서 직접 뵙게 되네요. 팬입니다. 그들은 사진 한 장 찍자고 해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도 두어 명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그 모습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연예인 등장한 것처럼 한순간 사진 촬영이 벌어졌으니 자연 사람들의 시선이 꽂힐 수밖에 없었겠죠. 두 파트로 나누어 사진을 찍고 나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희한한 장면을 그냥 넘어갈 막내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아시는 분들인가요? 식당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처음에 연예인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러자 막내 서방님도 너무 궁금해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형수님, 갑자기 인기인이 된 건 어떤 일입니까? 가족들이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가족들은 식사할 생각을 못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집중을 받아본 일이 없어서 다소 민망했습니다. 아, 제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걸 몇 달 전부터 얼굴 공개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네. 유튜버라니요? 형님이 유튜브를 했어요? 아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무슨 유튜브인데요? 막내 동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리액션을 취하면서 따발총처럼 물어봤습니다. 가게 자금을 활용해 목돈 만들기 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유튜브야. 몇 년 됐어. 아니, 에미야. 네가 유튜브에서 활동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그럼 지금도 나오고 있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큰 동서의 다그침이 들려왔습니다. 동서, 뜸들이지 말고 빨랑 말해봐. 구독자는 몇 명인데 채널 이름이 뭐라고? 50만 명쯤 됩니다. 가족들이 한꺼번에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일 눈이 커진 건 막내 동서였습니다. 그새 기가 죽어 의기소침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수님, 50만 명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경제 쪽에서 그런 구독자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주식 투자에 몰두해 있는 막내 서방님은 존경스럽다는 투였습니다. 막내 동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꾸 입술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족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람한테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누구는 식사를 하면서 눈은 나한테 고정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식사를 아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시모도 너무 뜻밖의 소식에 뭐가 뭔지 그때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들을 직접 쳐본 몇몇은 바로 감탄사를 냈습니다. 그중 큰 동서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세상에 이런 줄도 모르고 살았네. 아니, 유명한 유튜버가 바로 집안 사람이었다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서. 이 채널을 동서가 만든 거야? 네. 편집과 연출을 하는 직원 한 명이 더 있어요. 출세했네. 완전히 출세한 거야. 동서가 이런 사람인 줄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도 안 하고 그것도 몇 년 동안 입 다물고 살았대? 죄송해요.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아 밝히는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이득이 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자고 하는 것도 그동안 제가 너무 짠순이 짓을 해서 사과하는 차원에서 대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남편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더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엄마, 형님들, 집사람이 오늘 발표할 게 있다고 합니다. 잠깐 봐주세요. 애미야, 그건 또 뭔 소리냐? 발표할 게 따로 있단 말이냐?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직접 투자로 얻은 결실이 나와 가족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것 같아 알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원금 제외한 투자 이익금이 10억 회수될 예정이고요. 정식으로 투자 부티크를 열게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내에 아내가 대표로 취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막내 동서가 자신도 모르게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대표라고요? 가족들 시선이 막내 동서에게 쏟아졌습니다. 그의 막내 동서는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이 고일 직전이었고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이었습니다. 큰 동서의 얼굴빛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니, 투자회사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것도 이상하고 이익금 10억이나 되는데 형님이 그동안 어떻게 아무런 티도 안 낼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 가지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자 큰 동서가 처음으로 막내 동서를 찍어 눌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어. 그리고 이런 인물에게 우리가 너무 우쭐댔어. 나도 그렇고 특히 막내 동서가 더 그랬어. 왜 제가요? 저는 그런 적 없었어요. 당사자인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오히려 형님이 손윗사람이라고 고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니고요. 그때 시모가 나섰습니다. 말할 때 목소리가 다소 격앙된 듯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큰애 말이 맞는구나. 나도 너무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겸손했던 작은애가 대견하기도 하고 단 한 번도 그런 내색 없이. 시모는 얘기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 갑자기 울먹거렸습니다. 좌중이 조용했습니다. 시모의 말은 자신의 성찰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일부 가족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이 쉽게 유튜버지 그게 보통 노력으로 되는 거드냐? 늙은 나도 그 정도는 들어 알고 있다. 구독자가 그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애미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지. 내 또래 늙은이들은 그런 말도 한다. 유튜버들은 나와서 말장난하고 돈을 번다고. 나는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고 본다. 그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애가 자랑스럽구나. 뜻밖의 시모의 엄중하면서도 진실된 말을 듣고 나는 울컥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족들에게 잘난 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서러움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동서들에게도 나도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과물이라고 까놓고 보니 한편으로 너무 옹색했고 많이 부족했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예상 밖의 울림이 생겨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오늘 가족들 앞에서 폼 좀 내보고 싶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많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까지 확신했던 결과물이 기대에 걸맞지 않다는 것에 놀랬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생각하겠습니다. 막내 동서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유튜버를 하면서 직접 계획하고 편집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애를 챙겨주고 투자 공부는 언제 하고,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공부는 스터디 그룹에 가입해서 했고 주로 책으로 했어. 촬영은 매일 저녁 시간에 잡아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영상을 올렸어. 제일 하고 싶은 건 잠을 푹 잤으면 하는 것이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50만 명이나 되는 유튜버로 활동하는데, 그때 큰 동서가 나섰습니다. 막내 동서는 뭐가 의욕스러운가 봐. 그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가족들이 무언의 질타를 보내자 막내 동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기 어린 눈빛은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깜빡할 뻔한 걸 생각해냈습니다. 여기 제가 그동안 투자한 경험과 방송했던 것들을 모아서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세요. 뭐야? 책도 냈어? 이거 정말 세상 모를 일이네. 아니, 동서가 책을 내다니. 막내 동서가 책을 본체만 채 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이런 책은 여기저기 추려서 하루면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짜깁기에서 놓으면 저작권에도 안 걸리고. 이런 유형의 책들이 너무 많아 어디 검색에나 나올 수 있겠어요? 그의 막내 서방님이 옆구리를 툭툭 치며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서의 시기심 달린 의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오는 명절부터는 제가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장도 열어야 하고 얼굴을 공개해서 대외 활동도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명절 때 우리는 쉬지만 외국 투자 시장은 일하거든요. 저희는 매년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 시장을 직접 취재하기로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저에게는 빈 공백을 활용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속내는 추석 연휴 때 해외여행이나 다니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 말에 시모의 당혹한 얼굴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큰 동서와 막내 동서는 거의 눈으로 욕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부엌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명절에 안 나오다니까 가족들 모두 서로 눈치를 보듯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거진 1분여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에까지 일을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할 수 없잖니. 너의 역할과 입장을 알게 된 마당에 명절에 부엌대기까지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너는 할 만큼 했다. 내 그걸 잘 알고 있다. 시모의 말이 끝나자 가족들은 그제서야 불편이 해소되어 자유로워졌습니다.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당장은 나한테 투자 종목 좀 찍어달라는 게 주된 관심사였던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을 때 막내 동서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형님이 주인공이었네요. 히트 치셨군요. 시원하세요? 아니, 그런데 앞으로 명절과 생신 때 동서가 고생이 많겠네. 어머님이 그전보다 몸이 더 좋아질 리는 없을 테고 큰형님이야 원래 배짱인데 동서가 하지 않으면 어머님이 골병 드실 거야. 막내 동서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그건 그때 가봐야 할 일이지요. 어머님하고 큰형님이 좀 더 열심히 할 테지요. 그럴까? 저번 명절에 병원 쉬는 날인데도 수술한다고 안 나오고 어머님도 다 아셔. 뭐라고요? 병원에 확인했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큰형님이 했어. 막내 동서는 입을 앙다물더니 획 돌아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 집안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수정과도 만들고
열심히 해봐야 막내 동서도 뭘 느낄 겁니다. 이틀 연속 소처럼 일을 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몸살의 오한을 느껴봐야 제 입장을 이해할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저는 마음 편히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구독자 100만 명을 향해 유튜버 활동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다시는 저 집안의 일들은 하지 않으렵니다. 10여 년을 넘게 소처럼 부려먹은 대가를 저들도 겪어봐야 할 것입니다. 명절에 생신에 제사까지 치러보면서 그 10년의 고통을 당해봐야 합니다. 나는 당장 내일 아버지를 찾아갈 겁니다. 좋은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상의해야겠습니다. 앞으로 회사 대표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제 마음대로입니다. 물론 전업 투자가로 모임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을 금융 부티크로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못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